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창업동아리 아른사이 대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주영기입니다. 교수님 혹시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은 그 한림대 미디어스쿨에서 헬스 저널리즘이나 뭐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어떤 저널리즘 장르별로 실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미국 신문사 같은 어떤 이론 수업을 통해 가지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뭐 그 생각들을 좀 같이 키워 나가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저기 한림대학교 그 아른사이 동아리 팀을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석사 정도 하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또 박사를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 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네요. 박사까지 공부를 하신 거면은 언론이라는 게 교수님께 적성에 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내는 것들을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 중요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그 주제의식을 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집요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보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자로 이렇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 자체는 다른 일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때 기자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근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다닐 때 뭔가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가 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좀 기죽지도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나는 기자는 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약간 처음에 기자가 되셨을 때 첫 직장부터가 기자 생활이셨나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 사회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언론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잠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그때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29살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아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29에 다시 나와서 이제 준비를 했는 그럼 기자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혹시 갖고 계셨나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쪽을 많이 생각했죠. 이제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저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적절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한 일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죠. 교수님은 사회에 딱 처음 나갔을 때 기자가 됐을 때 힘드셨던 점이 있을까요? 그 기자 생활은 이제 뭐 새벽에 4시부터 이제 경찰서 돌고 이렇게 보고하고 또 취재하고 기사 마감 안 늦게 기사 쓰고 계속 초 단위로 이제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자체가 막 그 어떤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죠. 이제. 근데 이제 다만 힘들었던 걸 굳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기자가 되기가 힘들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언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부터도 이제 좀 경쟁률이 높고 그래서 좀 힘들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그런 생각도 있었나요? 만약에 언론고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자가 못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또 차선의 계획이 있으셨나요? 계획은 그때 없었죠. 무조건. 왜냐면은 29까지만 일단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건 안 되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 준비하는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거죠. 오, 대박. 저는 진짜 약간 무서워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거를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약간 이렇게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서인가라는 생각도 근데 드는 것 같긴 해요. 교수님은 그만큼 좀 간절하셨겠죠. 좀 직관적으로 내한테 이거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다른 건 안 쳐다보죠. 그냥 그것만 하는 그런 식이라서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완전 화끈하신 스타일이시네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걸 화끈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단지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잡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힘들 때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게 있죠. 글귀나 이제 뭐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교수님한테는 그런 게 있을까요?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이유의 힘듦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게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말을 하나 끄집어낸다고 하면은 저는 그 나이키 뭐요 그 광고 문구 있죠. 예. 그게 제일 좀 일관된 그거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제 그냥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굳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대까지 그냥 해보는 그런 것들이 제일 일단 하자. 예. 그러면은 그게 약간 교수님의 인생 모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하자. 그렇죠. 제가 굳이 그걸 내일 모토로 해야지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스트레스 막 받으면은 일단 좀 잘까요? 자고 일어나면 또 별게 아닌 일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스트잇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둘 다 어떤 문제를 심플화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나면 훨씬 더 좀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올해와 이제 내년의 목표가 그래서 술을 줄이는 거거든요. 술도 줄이고 좀 약간 일단 취준생이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의 능력치를 올리는 거 약간 자기 자신의 그 시간을 좀 챙기는 게 저의 목표인데 교수님은 혹시 그런 근시일 내에 또는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고 어떤 한국 사회 언론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정말로 이제 관심이 있고 그게 어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기자의 길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업에서 나온 기자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론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제일 큰 어떤 목표라는 목표죠.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자를 키우는 어떤 그 언론인 양성 패러다임을 좀 새로운 걸로 구축을 해보고 싶다. 국민들이 아니면 뉴스 소비자들이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기사들이 사회에 이렇게 임팩트를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좀 더 이제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학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달려나가셔야겠네요. 뭔가 저는 취재하고 약간 그 사람과 인터뷰하고 기사 쓰는 과정은 정말 재밌는데 기사를 잘 쓰려면은 또 그에 맞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은근 시사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잘하는 거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제 자신감을 키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못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순조롭게 되긴 힘든 것들이니까 힘든 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 풀어나가다 보면은 작은 거 하나 풀어내면은 그거 자체로도 어떤 하나의 성취감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아까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 just do it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일관되게 좀 작동을 하면서 사람이 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단계별로 좀 자기에게 그런 적합화된 걸 나누되 일단 하긴 해야 된다. 일단 시작하시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때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했던 어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른과 다른 점이 있는지. 글쎄요, 그 어른이라는 게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어떤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옆에서 들어주고 뭐 도닥거려주고 좀 힘이 돼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먼저 산 사람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 걸 빗대어서 교수님 스스로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계속 먹어가긴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세대가 다를수록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른이든 뭐 친구든지 간에 그게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어떤 자기는 애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자기는 모자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자람을 제일 잘 알 테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아직 나는 애인데 뭔가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뭔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지켜보실 때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것 같나요? 좀 어른인 것 같나요? 요즘 세대는 굉장히 어떤 개인의 권리와 공정함과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예전의 세대가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공동으로 실현할 어떤 선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어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균형이 잡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균형감이 없다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이제.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저희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뭔가 교수님도 계속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청년들에게 아직 애기인 청년들에게 이거는 젊을 때 꼭 해봐라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뭔가 해볼 만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지리산 종주라든지 뭐 신체적으로 좀 일관된 일을 해 나가면서 그걸 끝내고 나면은 느끼는 몸이 느끼는 거하고 마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끝까지 이어 나가는 그런 생활 습관들, 그걸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취감 같은 게. 그렇죠. 그 성취감은 이제 그 계속 이어 나가는 거의 어떤 혜택이겠죠. 결말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계속 그 일을 하고, 이런 애티튜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이라서 지켜야 될 소명과 책임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좀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그 뭐 이제 가족 그 하고도 이제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이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어른으로서 지금 세상은 너무 자기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미디어도 SNS까지 막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입은 닫고 귀를 여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거죠. 경청. 예, 그 결국은 들어서 어떤 생각들을 좀 들어서 수렴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을 여는 데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어서 어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해 나가는 사람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오늘 그러면 통틀어서 오늘 음. 인터뷰 통틀어서 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란 말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는 게 20대고 또 30대가 또 흘러갈 거고 어떤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면은 뭐라도 좀 생기는 거 있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어떤 어려움들을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럼 오늘의 그 요점은 뭐예요? 일단 하세요. 네, 뭐 그런 정도. 일단 시작. 예. 시작이 있어야 또 끝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저도 그 뭐 좋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제 제 인생의 복습도 되고 좀 어떤 새로운 좋은 어떤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만 인터뷰 진행을 할 때 뭔가 그분이 스스로 말함으로써 그런 인지를 할 수 있음?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싶구나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저희 취지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러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